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이틀만 휴가를 내면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이기도 하죠. 이번 연휴 기간 8만 4천여 명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면서 지난 여름에 세운 하루 최다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입니다. 일부 국제선은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한껏 들뜬 표정의 인파로 북적입니다. 선물을 한아름 챙겨 들고 훌쩍 자란 아이와 함께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귀성객부터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게 돼서 너무 즐겁고 아기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에 다녀온 뒤 황금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까지 공항은 오고 가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휴가 이틀 정도만 내면 일주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오사카 이거 옛날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막상 설레요. 공항공사는 각 항공사 예매율을 근거로 이번 연휴 엿새 동안 8만 4천여 명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약 12.8% 많습니다. 특히 노선이 많이 늘어난 국계선은 하루 평균 약 2천 명 늘어 68% 이상 급증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최근 예매율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실제 이용객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을 가장 많이 띄우는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일본, 대만 노선의 매진이 잇따르고 있고 동남아 노선 예매율도 70%를 넘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타이페이, 나리타는 95% 이상 좀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연휴 임박해서 또 예매하시는 승객 여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80%까지는 예매율이 올라갈 거라고. 청주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 최다 기록은 지난 8월에 기록한 15,748명.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경신했는데 지난 설 연휴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철에는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 연휴에 또다시 신기록을 세울지 공식 집계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북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괴산군 칠보산 정상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7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아내와 사찰에 함께 들렀다가 홀로 산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11시쯤 제천시 덕산면에서 1톤 화물차와 마주오던 소나타 차량이 충돌해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저녁 8시쯤에는 괴산군 문광면의 도로에서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이 운전하던 SUV 차량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건너던 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주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윤창규 의료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와 야간 등 비상진료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시범 운행 중인 AI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정식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2천여 명이 이용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인승 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2차례 핸들을 꺾은 이후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시속 5, 60km 속도로 6.8km 거리 12개 정거장을 경유합니다. 이용자는 휴대폰을 통해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일환으로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개월 탑승자는 하루 평균 20명 남짓 2,1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무료로 이용되다 보니 노약자를 비롯해 하교 시간 고등학생들의 이용률이 컸습니다. 2, 3차로로만 주행하고 교통법을 준수해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습니다. AI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한다는 거야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는데 직접 운전도 해보고 뒤에 타보고 하니까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원 탑승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차가 완성이 돼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 매니저와 안전 매니저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업체가 아닌 운수사가 직접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과 진천 버스 회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역시 안전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혁신도시 내의 기존 시내버스는 배차 간격과 주행거리가 길고 택시는 진천과 음성 사이 경계 할증이 붙어 불편하고 비쌌는데 자율주행 버스 운행 이후 혁신도시 내의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진천군 광해원면 일대 9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피레기가 성능 저하로 자연 열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문제가 된 피레기를 교체한 뒤 정전 발생 40여 분 만인 오전 9시 20분쯤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증평의 한 한우 농가에서 보툴리즘 감염으로 추정되는 폐사가 발생해 당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증평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 한우 농가에서 소 24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은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보툴리즘 감염이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시험소는 사체 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에 정확한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보툴리즘은 오염된 사료를 소가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중독증으로 기립불능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2, 3일 안에 폐사합니다.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이후 세 번째 명절을 맞아 추석 당일인 내일 합동 차례가 진행됩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는 내일 오후 3시부터 합동 분향소가 있는 청주시청 별관에서 희생자 14명의 넋을 기립니다.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의 공동 요구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궁평 2 지하차도는 지난 12일 밤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야 개발을 위해 남의 조상묘를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체를 화장해 망자의 자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고 뒤늦게나마 망자의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